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미국의 빅스텝 우려 확산 그리고 3월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맞아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장세였습니다. 화려하게 비상을 하던 2차 전지주의 조정이 나왔고요. 자동차 부품주는 약세장 속에서 동반 강세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현대차의 로봇주 투자 검토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대기업들의 투자 행보가 빨라지는 로봇 산업 지속해서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장 속에서 주요 섹터 그리고 종목별 움직임 잠시 후에 함께 확인을 해보시고요. 오늘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경민 차장의 종목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파라다이스입니다. 동시 만기일의 변동성에 지수보다는 종목들이 제각기 움직이는 모습이 훨씬 인상적인 그런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테마장을 좀 주도하고 그간 시장을 주도했던 2차 전지의 하락세가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작용하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남은 3월은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어느 정도 맥락을 갖고 연속성을 보이는 모습을 좀 기대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제 매매의 시각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가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지 못하면서 지금 종목별 장세가 더욱더 두드러지는 하루입니다. 불확실성 구간에서 개별 이슈들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면서 따라가셔야겠는데요. 최수정 파트너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도 들어보겠습니다. 최창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건설업종 내 유일한 신고가 행진을 기록 중인데요. 해외 수주 프로젝트와 삼성그룹의 친환경 전략으로 중장기 수혜가 주목되는 종목입니다. 네, 중국 소비주인 파라다이스와 또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오늘장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도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고공행진을 멈추고 오늘 약세로 전환한 2차 전지주, 그리고 글로벌 태양광 시장 성장세에 주목을 받는 태양광주 진단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주부터 볼까요? 화려하게 비상을 하던 2차 전지주가 오늘은 좀 큰 폭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에코프로비엠, LNF 등 2차 전지 소재주부터 또 성일하이텍과 코스모화학, 이런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주까지 동반 약세로 돌아섰는데 단기 과열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에코프로비엠은 최근 한 달간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5번 지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향후의 방향성 잠시 후에 점검을 받아보고요. 이어서 태양광입니다. 미국의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인 퍼스트솔라의 주가가 14년 만에 최고가를 다시 한번 기록을 했습니다. 인플레 감축법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까지 커지고 있는데요. 국내 태양광 업체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한화솔루션이 현재 인적 분할로 인해서 거래 중지이기 때문에 OCI로 기관의 수급이 쏠리는 모습입니다. 역시 이 항방에 대해서도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주부터 볼까요? 사실 그동안은 2차 전지주 어디까지 오를까? 오늘도 급등, 내일도 급등, 계속해서 급등을 하다가 사실 이 쳐다보던 고개가 오늘은 다소 좀 숙여진 하루입니다. 2차 전지 소재주부터 시작을 해서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주까지 동반 약세로 지금 돌아섰는데 이 급락의 배경, 이 분위기가 바뀐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조금 과열이어서 많이 올랐다 해서 좀 찾아야 될지 궁금한데 최수창 파트너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배경이 공교롭게도 어떤 이렇게 딱 맞물렸다 할까 이슈가. 그러니까 전일 해외 증시, 미국 증시에서 리비안이 자금난은 아니에요 사실. 채권을 발행해서 대규모 자금을 확보하겠다는데 실제로 리비안은 2021년도 IPO 당시에 한 120억 달러 자금 조달했었고 작년에도 66억 달러, 우리나라로 한 약 8조 5천억 정도도 자금 조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생기업이고 전기차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네. 이것이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공교롭게도 이것이 나오면서 이슈가 부각되고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 어떤 이런 배경에 있어서 우려 심리
근데 이게 정확히 말하면 리비안 한 기업의 우려로 봐야 되는데 좀 더 확대를 한 해석이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신생 기업들, 전기차 관련 리비안이라든가 루시드라든가 피스코라든가 많은 기업들이 이런 자금난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도 2차 전지 업체 섹터, 전기차 섹터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오늘 약간 밸류에이션상 부담스러운 단기 과열 국면. 최근에 보면 코스닥 시장에 거래 대금이 코스피보다 더 많았는데 이거 대부분 다 2차 전지 쪽으로만 쏠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집중된 쏠림 현상에 따른 과열 속에서의 좀 약간의 어떤 그 우려되는 심리가 반영되다 보니까 높은 변동성에 있어서 오늘 좀 하락의 빌미가 좀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가 뭐 그동안 사실 이제 과열 국면이다 해도 계속해서 올랐으니까 언제쯤 좀 내릴까, 언제쯤 이익 실현을 할까 했던 좀 노리던 그 수급이 또 리비안의 이슈에 네. 같이 좀 수급이 돌아선 게 아닌가라는 좀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하지만 이제 올해 들어서 보면 2차 전지주가 하락을 했다가도 사실 빠르게 좀 회복 속도를 보여왔잖아요. 이번에도 조금 일시적으로 빠졌다라고 좀 봐야 할지 아니면 이제는 조금 꺾인 구간이다, 조정이 조금 접어들었다라고 봐야 할지 이 부분 궁금한데 정경민 차장께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뭐 완전히 이제 뭐 가격 조정으로 이제 이런 랠리가 끝났다라고 하면 에코프로비엠 오늘 1.9% 빠졌고 에코프로가 한 2.1% 정도 빠졌는데 이렇게 선방하진 않았겠죠. 뭐 네. 완전히 좀 수급이 이탈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주도주의 추세가 그렇게 크게 꺾이지 않았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이제 급격한 가격 조정의 양상보다는 다소간의 이제 하향 횡보하는 약간 기간 조정 이제 그런 양상으로 일단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이제 양극재 중심으로 이제 전고체, 전액, 뭐 공장 증설의 이슈 뭐 이런 종목으로 시각을 좀 좁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이번 상승의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막대한 수주가 나와서 펀더멘탈이 이렇게 견인하는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물론 네. 이제 수주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펀더멘탈의 개선 요인이 그렇게 견인이 강하게 나온 그런 이유보다는 일단 해외 업체들이 이제 생산 차질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공장 설립의 연기 그리고 이런 외부 요인들이 굉장히 선행됐다라는 점 그리고 리튬 가격의 변동과 또 이제 공매도 관련돼서 수급적인 요인도 어느 정도 좀 작용을 했다라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저는 뭐 주도 종목인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은 주도력을 잃지 않고 가져가되 오늘 이제 낙폭이 컸던 거는 역시 편승했었던 종목들이 더 컸다 이렇게 좀 뭐 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뭐 LFP 그러니까 2원계에 비해서 3원계 배터리 쪽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3원계 쪽에서는 사실상 경쟁 상대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LFP 배터리도 사실상 중국의 내수에 굉장히 많이 치우쳐져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뭐 저는 뭐 대체제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경쟁사의 수율과 생산이 강화되는 이제 그런 시점까지는 크게 멀티플이나 또 미래 밸류에이션이 이제 타격받을 가능성이 좀 낮기 때문에 큰 폭의 가격 조정보다는 저는 뭐 기간 조정의 양상으로 흘러가겠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으로 지금까지 그 올라갔던 그 상승분을 반납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은 받겠지만 다시 한번 조금 저점을 다지고 좀 쉬어가다가 재반등을 노리는 구간 정도로 좀 네. 해석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에코프로비엠은 잘 버텼어요. 그러면 이제 주요 종목들의 좀 공매도를 저희가 한번 짚어보자면 사실 이제 공매도가 늘어나면서 이제 많이 올랐다 보니까 이제 공매도가 늘어나면서 또 이 부분에 수급적인 우려도 좀 키우고 있는데 최수정 파트너께서도 조금 쉬어가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다라고 좀 보실까요? 의견이 어떠실까요? 오늘쯤 보면 섹터에서도 2차 전지에 있어서 우리가 4대 소재 있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전해질. 순간 생각이 안 났어요. 여기서 보시면 양극재하고 음극재 쪽은 계속 흐름이 강합니다. 실제로 모멘텀도 상당히 가고 그리고 이제 분리막 업체 쪽은 이번 상승 구간에서 그렇게 부각이 되지 않았었죠. 그럼 이번 상승 구간에서 부각됐던 것 중에 하나가 폐배터리라든가 광물 자원 쪽에 들어간 뭐 수산화이팀이라든가 황산 코발트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단기 급등을 또 이어져 왔는데 네. 그들 기업들은 오늘 차익 매물이 상당히 강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2차 전지 전체적으로 본다면 항상 제가 말씀 단기 상승하는 국면에서 기술적으로 우리가 이슈를 가지고 어떤 해석을 미래의 정보를 알고서 매달 며칠 날 고점이 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고점 찾기나 고점을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는 결국 기술적인 분석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코스모화가 얘기할 때 아직 더 살아있어요. 그러나 양봉의 시가가 종가상 이탈하는 시점이 나온다면
단기 변동에 대해서 주의하자, 경계심을 갖자라고 지난주 코리아마켓 첫 번째 종목 오늘의 장의 종목으로 공개를 해드린 적, 설명해드린 적 있는데 네. 오늘 보시면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어제 양봉이나 엊그제 양봉의 시가 자리를 오늘 종가로 강하게 깬 종목군들은 단기 조정 임박 들어갔고 이 조정폭에서 좀 더 이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변동성이 2차 전지는 등락 변동이 자주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고점을 높여놨다면 오늘 이제 한번 꺾어놨기 때문에 저점이 낮아졌다가 다시 반등 주고 그래서 직전에 최고점을 못 넘는 종목은 뭐 5일 이내 그러면 그건 이제 지그재그식으로 뭐 기간 조정 및 가격 조정 같이 동반한 흐름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아, 그러니까 5일 내에 다시 한번 조금 자기 고점 상승으로 넘어가면 네. 잡지 못할 경우에는 좀 그렇죠. 계단식 하락의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지그재그식으로.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에서 투자자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부분이 우선 이제 갖고 있었던 분들, 내가 지금 익절을 해야 되는 타이밍인가? 또 이제 한번 궁금하실 거고, 그리고 그동안 2차 전지를 잡지 못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제 좀 조정이 시작됐으니까 내가 진입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그 기회를 좀 노리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 최수정 파트너께서는 지금이 어떤 시점으로 좀 봐야 될 거다라고 좀 보실까요? 단기적으로 올해 대응하셨던 분들, 하여튼 네. 올해 들어와서 1월이든 2월이든 3월이든 최근에 단기로 하여튼 대응하셨던 분들은 일단 이익 실현을 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아니 비중을 어제 잡았어요. 이익 실현 못 해요 라는 분 있죠. 네. 비중 일단 축소해 주시고 다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대신 내려오는 다음 마디 자리에서 신규로 접근하거나 눌리신 분들은 밑에서 한 번 더 분할 매수해서 평단을 또 낮추는 작업. 차트를 이제 제 거 잡아주시면 직접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이해가 더 빠를 텐데. 어떤 차트로 좀 볼까요? 우리가 대표적 에코프로 BM부터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 BM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강하게 양봉을 올라갔잖아요. 네. 그럼 이 양봉의 시가 자리가 이탈되면 조정이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오늘 아직 이탈 안 했으니까 에코프로 BM은 한 번 더 이 고점을 넘어갈 수도 있다. 네. 열어두시되 코스모학을 한번 볼까요? 지난 시간에 했듯이. 코스모학은 양봉의 시가를 어제 양봉 시가를 오늘 종가에서 강하게 이탈했죠. 그럼 이 고점이 낮아진 시점에서 빠르면 5일 이내에 다시 이 고점이 올라가주는데 그렇지 않다면 결국 저점이 더 낮아진다. 그러면 올해 최저점에서 올해 최고점 사이에 이 피보나치 비율이라고 하는 HTS 다 있는데 네. 이 피보나치 비율의 절반, 쉽게 말하면 올해 저점에서 올해 지금 최고점의 중간값입니다. 그 반값이 딱 형성되는 지점까지 눌릴 수도 있다를 열어두시되 눌려지면 이 자리에서는 기술적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시점. 그러니까 지금 애매하잖아요. 네. 내려와서 하프 자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바로 올라갈 거는 자신도 없고 지금은 신규 매수는 접근 자리. 신규 매수를 하고 싶다면 그러면 코스모학 같은 경우는 37,700원 내려와주면 요 밑에서 한번 반등 나오는 눌림 반등을 노려보는 공략 자리.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어제 양봉의 시가를 깬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약간 분류해서 대응하실 때 단기 조정을 좀 더 열어두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 이 섹터에서는 그래도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잘 버티고 있고 네. 또 더 많이 빠진 종목들도 있으니까 종목을 좀 선별적으로 보자라는 말씀이신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의 방향성이 여전히 성장 섹터고 명확하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던 부분은 좀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이제 에코프로비엠은 그래도 오늘 좀 잘 버텼는데 사실 그 LNF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더 빠졌잖아요. 근데 그동안 더 올라가지는 못했는데 오늘 또 빠질 때는 더 많이 빠지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LNF가 에코프로비엠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LNF가 이제 저평가 의견이 지금 좀 줄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과 LNF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전략을 짜봐야 될 것 같은데 정경민 차장께서는 이 두 종목 어떻게 좀 비교를 하세요? 네, 뭐 저의 예측과는 정반대로 갔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제 멀티플의 확장성에 있었던 것 같아요. 두 개의 주가의 차이가 이제 그러니까 멀티플의 확장성은 이제 수주를 이루는 이제 벤더의 규모 그리고 이제 지역적인 한계가 좌우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뭐 이미 많은 이슈를 반영을 시키고 있는 에코프로비엠 쪽보다는 아직 잠재력이 큰 LNF 쪽이 중장기 매매에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이제 선호를 좀 했습니다만 네. 주가로만 봤을 때는 좀 바보된 느낌은 있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죠. 양극재에 집중하는 점은 변치 않다라는 점이에요. 양극재
양극재가 올라가지 않고 2차 전지 전반적인 흐름이 나온 경우는 뭐 사실 이제 뭐 전고체 관련돼서 뭐 한두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모든 이런 셀 업체들도 고민하는 부분이 양극재고 양극재에 관련된 그런 자원들 여기에 따른 이제 고민이다 보니까 향후에 이제 더 기술 격차를 벌릴 수 있는 곳도 저는 양극재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점은 이제 LNF 같은 경우는 현대차, 기아와 같이 IRA에 조금 막혀 있는 멀티플하고 밸류 때문에 주가 상승의 좀 탄력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LNF는 LG 에너지 솔루션만 바라봐야 되는 주로 바라봐야 한다는 점이고 물론 이제 에코프로비엠은 삼성 SDI가 이제 삼성 SDI의 색채가 좀 강하긴 합니다만 다양한 벤더들과의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에코프로 쪽에 다소 여유로운 밸류 확장이 훨씬 더 높은 이제 주가의 상승으로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사놓고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부담을 겪고서라도 매매를 할 것인가. 사놓고 기다린다면 저는 여전히 LNF는 부담도 없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주가만 놓고 이제 봤을 때는 이제 저평가의 영역이라고 합니다만 밸류를 놓고 봤을 때는 뭐 상당히 LNF가 아직도 조금 유리한 점은 있긴 있죠. 이제 두 양극재의 선호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좀 매매의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속도의 관점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에코프로 BM을 뭐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게 아니고 제가 늘 주장하는 방향성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뭐 LNF 같은 종목은 뭐 사놓고 기다려도 물려도 사놓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두 개를 좀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대장과 이 섹터의 분위기를 판단할 때는 당연히 에코프로 BM이 맞지만 좀 장기적으로 내가 지금부터 좀 분할해서 담아가 볼까 한다면 LNF가 좀 부담이 없는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현 시점에서 포트에 좀 어떻게 좀 2차 전지주를 재정비를 해볼까라고 좀 생각을 한다면 어떤 종목을 좀 담아야 된다라고 보실까요? 정경민 차장께서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이 관점에서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 뭐 저의 뭐 고집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뭐 100만 화학을 외치고 있죠. LG 화학 LG 그리고 화학. 이제 LNF 중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는 변하지 않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변동성은 있습니다만 부담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에 집중해야 한다는 시각. 또 좀 맞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뭐 IRA가 어느 정도 좀 뚫려만 준다면 그동안 못 받았던 밸류도 이제 받아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점이 좀 있고요. 만약에 이제 양극재를 제외하고 정말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좀 가져간다라고 하면 원통형 이슈를 담고 있는 TCC 스틸 네. 그리고 사마 알루미늄 같이 양극재의 틈새 종목 이 정도에서 이제 매매하는 그런 틈새 전략은 어느 정도 유효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역시 이제 중장기적인 그런 관점에서는 양극재를 보되 저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 쪽을 조금 더 집중해서 좀 꾸준히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LNF와 LG와 이렇게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TCC 스틸 같은 경우는 오늘 사실 시장 대비해서는 굉장히 선방을 하고 신고가 랠리를 이어갔는데 또 단기적인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최수창 파트너께서는 만약에 이제 지금 내가 2차 전지주 좀 담아보자 하면 어떤 종목으로 좀 보시겠어요? 저의 최선호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 고민되잖아요. 네. 아까 우리 차장님이 얘기했지만 LNF의 성장성 좋아요. 또 이 상황에서 이 구간에서 에코프로비엠 더 가니까 왠지 포기할 소외받는 수도 없고. 느낌. 또 LNF가 안 올라온 것도 아니지만 좀 올라왔기 때문에 더 좋은데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고 싶지 않다면 반평균을 따라가십시오. 타이거 2차 전지라고 ETF를 ETF로. 저는 이렇게 눌리고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결국 골목 어떤 산업 자체가 성장이잖아요. 근데 이 산업이 성장하는 동안에 일부 기업이 자금난에 휩싸여서 망할 수도 있고 이거 아무도 몰라요. 네. 뭐 어떤 기업이 더 수주를 잘할 수 있을지 아직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5년 뒤에 뭐 예를 들어 에코프로비엠이나 양극재 기업 말고 또 다른 기업들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 보면요. 특이한 게 전해질 관련된 기업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전해질은 사실 소재 부분에서 그렇게 비중이 높지가 않아요. 네. 만약 나중에 전고체 배터리가 나온다고 하면 전해질 쪽에 관련된 기업들은 사실 뭐 유명무실 되지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산업은 성장하는 거 여러분도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아 그래 전기차 시대는 갈 거야.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어쩌면 내가 지금 타고 다녔던 자동차들은 박물관에서나 가서 볼 수 있을지도 몰라. 그다음에 전기차 이 관련돼서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는 성장하는 거 누구나 더 공감한다면 불안하게 어느 한 기업의 성장을 놓고 더 좋을까 비교하는 게 어렵다면 결국 산업에 투자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305, 540 코드 번호 타이거 2차 전지를
하락이 강하게 나올 때마다 어차피 안 팔고 올라갈 건데 그럼 양봉에 사는 게 아니라 음봉에 사두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강력 권유해드리고 만하나 종목 쪽에서 좀 이제 계속 찾자면 소재 쪽은 양극재, 음극재 다 하는 포스코 케미칼. 네. 그 다음에 북미 시장에 계속해서 올해, 내년, 내후년에도 투자 계속 한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투자라면 공장을 지면은 장비가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독보적인 레이저 노칭 장비를 하고 있는 D&T. 지금 장비 업체요, 뭐 하나기술, PNT, CIS 많은데 올해 유일하게 신고가 행진하고 거의 50% 상승을 계속해서 해온 기업. D&T는 제가 2% 말고 탑프로에서도 출연할 때 올 초부터 얘기했었는데 네. D&T 상승은 지속적으로 좀 봐도 좋지 않겠느냐. 이것저것 다 따져도 모르겠으면 오늘처럼 강하게 음봉 나올 때는 내려오면 305, 540 계속해서 모아가지고 저는 작년에도 얘기했었는데 재작년에도 305, 540은 2035년도까지는 안 판다. 네. 계속 매수해요. 아. 월봉상 음봉 나오면 매수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올라올 건데 싸게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하면서 불안했던 것 중에 하나, 제일 불안한 건 이 기업을 사는데 이 기업이 안 갈까 봐, 상장 폐지될까 봐 이거잖아요. 근데 2차 전지의 타이거 2차 전지 이 ETF는 갑니다. 관건은 누가 얼마나 싸게 사서 오래 가져가느냐. 그 기준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여기에서 어쨌든 뭐 종목들을 또 계속해서 선별적으로 또 바꾸고 하니까 네. 어쨌든 바스켓으로 좀 담는 전략으로 ETF를 좀 관심 있게 모아가 보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태양광으로 넘어가 볼까요? 사실 이제 미국의 퍼스트 솔라를 보면 뭐 알 수 있듯이 정말 올해 그 태양광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유럽이나 선진국 중심으로 지금 태양광 발전 설치가 급증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뭐 계속해서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글로벌 태양광 시장의 규모부터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얼마나 좀 확대가 될까요, 파트너님? 일단 여러분 작년에 200 조사해 보니까요. 네. 작년에 270 기가와트입니다. 올해는 330 전후로 전망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감이 안 오는데. 기가와트 뭐 네. 이게요. 300 기가와트라고 하면은 4인 가구 기준으로 5천만 세대가 5천만 가구가 그러니까 300기가와트면 대한민국의 가구는 저도 정확히 몰라요. 인구는 5천만이지만 네. 가구 수는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오. 1세대도 있죠. 1인 집도 있고 하니까. 5천 세대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아. 전력량이에요. 1년 동안 굉장하네요. 굉장하죠. 근데 네. 앞으로는 이제 이것이 뭐 1,500기가와트까지 가겠죠. 몇 년도까지 될지 모르겠으나 연평균 한 10%씩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실제 조사해 보니까 미국은요. 전년 대비해서 올해 100% 설치 증가가 예상됩니다. 근데 얼마나 40기가와트입니다. 중국은 놀랍습니다. 중국이 가장 압도적이에요. 중국은 올해 148기가와트를 설치할 예정이고 그 전년 대비 73%. 유럽 같은 경우 독일 같은 경우나 스페인은 한 13% 정도 전년 대비해서 그게 규모가 한 11기가와트, 12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중국이 지금 태양광을 압도하고 있고 네. 미국이나 유럽은 막 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성장률 자체는 높죠. 예. 그래서 앞으로도 태양광에 대해서는 설치량은 더 많이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빠르면 뭐 2030년도 얘기를 하는데 1,500기가와트 그것이 빠를 때는 2027년도도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증가하는 성장 산업은 태양광 맞습니다. 올해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다만 네. 국내에서 올해 국내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태양광 얘기 별로 없어서 그게 좀 아쉽긴 하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중국이 뭐 이미 압도하고 있는 이 시장에서 또 뭐 전년 대비 78%를 뭐 성장을 해버리면은 계속해서 지금 뭐 넓혀져가는 속도가 굉장하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어쨌든 이제 중국 중심의 태양광 시장이 미국 인플레 감축법으로 인해서 그래도 좀 지용도가 재편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데 저희 국내에서 이제 대장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 당연히 하나솔루션이죠. 또 하나솔루션이 IRA의 최대 수혜주로 좀 꼽히고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지배구조 개편으로 거래 정지 중에 있습니다. 뭐 지배구조 개편 이슈 또 IRA 수혜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하나솔루션의 앞으로 그 레벨업 어디까지 좀 가능할지 정경민 차장께 한번 전망을 들어볼까요? 네, 뭐 긴 측면에서는 뭐 모르겠습니다. 뭐 일단은 나와봐야 알 것 같은데 일단 거래 재개 이후에서는 뭐 중립 플러스 알파 정도의 긍정적인 분위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존 주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거래가 재개됐는데 이제 이게 인적 분할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회사 주식을 이제
분할해서 찢어서 이제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하나 오르고 하나 빠지고 물론 9대 1이긴 합니다만 그런 이제 엇갈리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큰 폭의 그런 기대 수익률은 아닐 거예요. 그 이제 상장 재상장 된다는 이유만으로 오늘 근데 또 미국에서 좋은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태양광 종목들의 이제 탄력이 굉장히 좀 한정적으로 좀 나왔잖아요.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실리콘, 웨이퍼, 셀 뭐 이쪽의 가격이 별 그런 이제 모멘텀이 없다라는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이죠. 그래서 이제 한화솔루션이 이제 재상장돼서 좀 강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시나리오를 보자면 어쨌든 케미컬 부분이 선방을 해줘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케미컬 기초 소재 쪽의 매출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쪽에서 어느 정도 이제 선방을 해주느냐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좀 전제가 좀 될 것 같고요. 태양광 수요가 요즘처럼 견조하게 계속해서 나오고 그래서 이제 모듈단에서 가격을 이끌어주고 뭐 실리콘, 웨이퍼, 셀 이쪽에 이제 가격을 견인해주는 그림이 나온다면 올 연말까지 뭐 5만 원, 6만 원 이런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는 있겠죠. 좋은 시나리오로. 근데 IRA의 수혜주라고는 뭐 레포트나 여러 이제 뉴스에서 얘기는 하는데 이게 어떤 방향으로 어떤 양상으로 어떤 현지화가 이렇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글쎄 뭐 글로만 보이지 이렇게 딱히 보이진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밸류를 끌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파워 밸류, 멀티플을 이렇게 확 찢어내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적 분할 후 재상장 시점에 이제 이 신재생 관련된 분위기가 어떻게 형성되는지가 좀 중요한 점이고 현재로서는 어쨌든 뭐 바닥 대비 어느 정도 좀 기초 소재도 올라오고 태양광도 나쁘지 않은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립보다는 조금 위. 중립 플러스 알파 정도의 흐름으로 일단 재상장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태양광 전체적으로 이제 퍼스트솔러가 조금 끌어가듯이 우리나라에서는 한화솔루션이 다시 한번 좀 끌어줘야 이쪽 테마에도 좀 훈풍이 불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거래가 재개된 뒤에는 중립 플러스 알파 정도로 지금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뭐 알파 쪽을 저희가 좀 네. 기대를 또 해봐야 되잖아요. 주가의 상승 측면을 보자면 이쪽에 이제 호재, 모멘텀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을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까요? 정경민 차장님. 네, 일단은 이제 30개 거래 재개가 됐을 때 뭐 그러니까 플러스 요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석유화학 특히 네. 이제 요즘에 뭐 PVC 쪽, 폴리 쪽 제품들의 강세가 조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을 형성을 해서 뭐 요즘 뭐 롯데케미칼 뭐 또 제가 소개했던 뭐 효성화학 또 금호석유 뭐 이런 쪽 나쁘지 않게 좀 주가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악재가 나와도 더 이상 좀 하락하지 않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서서히 좀 반등 분위기를 좀 가져가고 있다라는 점이 플러스의 한 가지 요인이 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다루고 있는 태양광 쪽에서 시장 심리가 어느 정도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 뭐 물론 태양광뿐 아니라 뭐 원전이나 수소나 뭐 이런 쪽에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정책 이슈도 함께 긍정적으로 시장에 나오고 있다라는 점도 플러스 요인이겠고요. 역시 이제 세 번째는 뭐 가장 주가에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역시 수급이잖아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거래 정지 시점이 굉장히 낮은 시점에서 거래 정지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래 재개 시에 약간 거래량을 동반한 관심이 어느 정도는 수급적인 움직임 가능성을 좀 두고 있다라는 점 이렇게 좀 세 개를 좀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레벨업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4만 원 중반 정도 그 정도의 반등. 그러니까 중립 플러스 알파 정도의 분위기 형성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세 가지 요인을 좀 꼽아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한화솔루션과 함께 또 태양광주로 구분이 되는 OCI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OCI 같은 경우가 이제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몰리면서 지금 7만 원대에서 이제 9만 7천 원대까지 올라오기는 했는데 하지만 그래도 뭐 크게 탄력이 막 있는 모습은 아니고 꾸준하게 조금씩 이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OCI는 뭐 항상 그 폴리실리콘 가격이 좀 연동이 되다 보니까 이 한화솔루션보다는 그 탄력 속도가 늘 좀 떨어지는 편이었었거든요. 이 OCI의 밸류에이션 그리고 이제 주가 전망에 대해서 한번 파트너님께 한번 들어볼까요? 네, OCI는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에 좀 연동돼서 주가 흐름을 많이 보여주죠. 폴리실리콘 가격이 살아나면 주가 상승의 방향 모멘텀을 작용하는데 일단 현재 밸류상 PBR 자체가 1배가 안 돼요. 0.7배, 8배 수준이기 때문에 뭐 고평가되어 있다 할 수는 없고 저평가되었는데 관건은 계속 저평가됐으니까 짜증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OCI의 성장 모멘텀은 뭘까요? 하면은 이번에 그 인적 분할을 하는데 인적 분할한 이후에 주가 모멘텀에 있어서 좀 다른 재해석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폴리실리콘이 태양광 쪽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반도체 쪽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부 4개를 인적 분할하면서 일단 현재 소액주주들에게는 지분 가치가 희석될 우려는 있습니다만
인적 분할한 이후에는 OCI의 어떤 가치 변동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할한 이후에 좀 모멘텀을 봐야 될 것 같고요. 폴리실리콘은 지금 중국 업체가 한 63%고 국내에서는 이 기업이 거의 유일합니다. OCI가. 그렇기 네. 때문에 향후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증할 거다까지는 저도 전망을 하기는 어렵지만 요거 하나 생각해 보세요. 위구르 강제 노동 금지법이라는 것을 미국이 유럽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위구르 지역에서 이런 법안을 강제 금지 노동법은 석탄 화력 발전 통해 가지고 뭐 탄소 중립에 위배된다. 또 위구르에서 소수민족들의 강제 노역을 한다. 값싼 비용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태양광 사업하는 데서 위구르 지역에서 나오는 인곳, 폴리실리콘 이런 부분들이 화두가 되기 때문인데 이 부분은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OCI는 현재 국면에선 저평가 국면에 있습니다. 단 주가의 상승 방향을 더 강하게 가져가려면 인적 분할한 이후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태양광 사업에 어느 정도 좀 투자를 하는가, 회사의 방향도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좀 말씀이신데,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태양광주에서 하나솔루션과 이제 OCI를 좀 짚어봤고, 그 외에 또 주목할 종목도 있을지 좀 궁금한데 전략과 또 그 외 종목까지 한번 좀 들어볼까요? 사실 태양광 사업에서는요 관련된 기업 찾으려면 굉장히 좀 많고 신성이엔지, SDM부터 좀 많은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기업은 핵심 기업은 하나솔루션, 그 다음에 현대 에너지 솔루션. 사실 이 두 개. 태양광 모듈 사업을 하니까요. 네. 그리고 폴리실리콘은 OCI. 그러니까 OCI는 별개로 보셨으면 좋겠고 정말 태양광이 어떤 모듈 사업의 성장이 부각된다면 국내에서는 현대에너지 솔루션, 하나솔루션 그 두 기업을 중점적으로 계속 주목해 보시고 투자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듈 설치 쪽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고 정경민 차장께도 한번 들어볼까요? 타픽까지 어떤 네, 종목 보세요? 일단은 뭐 말씀 주셨듯이 뭐 이게 모듈단의 가격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뭐 실리콘이든 웨이퍼든 셀이든 모두 좀 연초에 깊은 가격 조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 때문에 올해 태양광 좋습니다. 뭐 태양광이 뭐 이렇게 탑픽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풍력이나 또 뭐 원전이나 수소나 뭐 이런 쪽의 에너지 정책들하고 좀 이렇게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돋보이는 모습은 조금 덜하지 않나라고 싶고요. 앞에 언급드린 대로 어떻게든 이제 IRA의 수혜가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가시화가 된다면 주가의 레벨업도 좀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틈새 종목으로 조금 저는 비껴서 이제 타픽 종목, 그러니까 다른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 하나솔루션이 사실 뭐 원탑이긴 합니다만 틈새 종목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반도체 소재랑 태양광 촉매 소재하는 기업이 있어요. 뭐 이 종목 정도 이렇게 좀 붙여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가도 좀 탄력이 있었네요. 한번 저희가 좀 주목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주와 태양광주에 대해서 진단을 좀 들어봤습니다. 지금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시장인데 오늘 내용을 참고하셔서 대응 잘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선정된 종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기관 러브콜이 지속되며 약세 장속 5%대 강세로 18,000원대에 올라선 두산 에너빌리티. 챗 GPT 열풍에 반도체 PCB 업체로 주목받는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LG전자, 현대로템, 셀바스 AI 등이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은 SPG, 한전기술, KCS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KCS부터 보시죠. 국가정보원이 양자암호 통신 제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다는 소식에 수혜주로 부각되며 오늘 급등을 했는데요. SK텔레콤과 협력 관계로 환경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SPC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코스닥 상장 로봇 부품 기업에 지분 투자를 검토 중이란 소식에 기대주로 부각되며 급등을 했는데요. 정밀 제어용 감속기 부품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상한가를 찍었다가 상한가 풀리며 22% 상승 유지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전기술 보겠습니다.
한국 동서발전과 설계 기술 용역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폴란드 원전 수주 가능성이 부각되며 2거래 연속 상승했는데요. 최근 외국인과 기관 수급도 꾸준히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주가 6% 상승하면서 72,700원의 종가를 형성했네요. 네, 그러면 먼저 KCS부터 최수창 파트너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양자 암호통신 제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에 관련주가 오늘 들썩였습니다. 양자 암호통신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장인지, 또 이 시장에서 KCS의 기술 경쟁력은 어느 정도로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네, 양자 컴퓨터 기술은 우리나라는 좀 후발주자예요. 근데 양자 암호 기술은 오래전부터 SK텔레콤부터 시작해서 같이 협력 관계했던 보안업체들의 기술 개발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국가정보원에서 심사한다는 기준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시장 규모가 열릴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사실상 여전히 우리가 양자 컴퓨터의 기술을 선도하는 기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자암호 기술을 통해서 앞으로 뭐 보안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요즘 이렇게 사생활도 침해하는 보안 카메라 같은 거 다 훔쳐보기도 하는데 양자암호 기술 같은 것이 발달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솔루션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한 사례가 된다면 실생활에서. 근데 지금 이 이슈를 가지고 투자적인 관점으로 뭐 KCS를 비롯해서 우리넷이라든가 관련주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주식들이 현재 어느 정도까지 뻗을 거냐면 저는 이건 일단 뉴스가 이 이슈 자체가 아주 크게 확대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시장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나와 있지 않고 다만 오늘 특이한 것은 KCS가 거래 대금이 무려 700억 가깝게 나왔습니다. 시가총액이 1000억짜리였는데 오늘 이제 상한가 쓰니까 1000억이 된 거지만 그러니까 아주 발빠르게 이 뉴스를 선점한 단기적인 불특정 다수의 세력들이 올려놓은 시세다라고 봐야지 이것이 실적의 기대로 반영이 된다거나 시장에서 지금 2차 전지 테마처럼 또는 AI 테마처럼 그 정도의 광풍의 어떤 시세까지는 아니고 한 달 정도의 단기 상승, 그러니까 지금 올라온 게 3월 달에 올라온 구간이니까 3월 한 달 동안의 강한 단기 상승을 만들어낸 이슈 정도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저희가 아무래도 시장 규모를 정확히 측정하기가 힘들고 이 이슈의 확장성이 크게 될지 미지수다라는 입장이셨는데 그래도 낮은 거래량으로 횡보하던 주가가 이 양자 암호통신 이슈가 부각되면서 거래량이 말씀 주신 대로 크게 실렸습니다.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향후 주가 전망은 그러면 어떻게 보실까요? 제 차트를 직접 보면서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제 차트를 직접 잡아주시면 이 KCS 같은 경우가 이게 지금 보시죠. 이렇게 급등 나오기 전에 보면 최근에 단발적으로 평균 거래량이 10,000주, 20,000주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거래량이 600만 주 터졌습니다. 거래 대금도 꽤 들어왔죠. 370억. 그러니까 이때 이 뉴스를 좀 선점한 일부 특정 세력들이 들어온 포인트고 거래가 붙어져야 어쨌든 주가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는데 보시면 이번 달에 들어오자마자 거래 대금이 200억, 그럼 오늘 거의 700억 가깝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거래 대금이 계속 붙고 거래량이 붙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 시점까지 주가 상승 동력이 좀 더 있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시점에서 10,000원대도 한 번 더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다가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국면에서 윗꼬리 달고 나오는 음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왼쪽에 보시면 올라가는 국면에서 양봉의 시가 자리에 강하게 종가상 거래를 실어가지고 때리는 날이 나오면 그때가 이제 단기 상승 1차적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시점. 현재 시점에서는 전고점 9,500원대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 주가 목표가까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SPG는 정경민 차장님과 살펴보겠습니다. 대기업의 로봇 투자 행보에 속도가 붙는 모습인데요. 현대차의 로봇 업체 지분 투자 검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SPB테크나 우림PTS, 해성PTC 같은 감속기 관련주들이 윗꼬리를 길게 단 반면 SPG는 상승률을 잘 지켜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SPG가 유력 후보가 아니냐 하는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 차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 뭐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른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윗꼬리를 좀 크게 달고 좀 음봉을 만들어냈던 거에 비해서 오늘 20%가 넘는 강세로 좀 마무리했다라고 하면 시장의 루머가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지 않나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대차의 로봇 기업의 이제 지분 투자가 이게 이제 어떤 쪽인지 아직 이렇게 힌트가 이렇게 나오진 않았어요. 방향성이 아직 좀 모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생산 공정에 필요한 그런 로봇 쪽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모빌리티 쪽에 이제 그런 로봇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SPG 같이 이제 감속기 같은 이제 로봇 부품으로 가는 것에 대한 이제 그런 방향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루머 그리고 카더라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수급이 쏠려다닐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제 뭐 감속기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같은 감속기를 하고 있는 물론 시장 점유율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SPG와 SBB 테크의 두 차트를 놓고 보더라도 확실히 SPG 쪽에 좀 강세가 남아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시장의 관심 그리고 루머의 진정성 이런 것들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좀 강하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는 역시 이제 삼성전자가 투자했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잔상 그 종목이 삼성이 투자를 하니까 2배, 3배 움직였었던 그런 것들을 쫓아서 이제 수급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수급에 의한 이제 그런 가격 형성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이런 투자의 가능성에 이제 이렇게 좀 반응을 하는데 뉴스가 나온다면 편승 종목이 좀 이제 먼저 하락을 하고 이제 선택을 받은 이제 한 종목이 좀 굉장히 좀 강하게 갈 가능성에 굉장히 이렇게 높게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수급이 남아 있고 또 충분한 그런 현실성이 있기 때문에 SPG는 매매의 관점으로 좀 본다면 뭐 어느 정도의 손절만 이렇게 좀 설정을 해놓고 매매를 하신다면 충분히 좀 매매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슈 관련된 매매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이 감속기 쪽에 투자 가능성이 있긴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수급과 변동성을 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PG는 그동안 다른 로봇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요. 아직 말씀 주신 것처럼 확정된 건 아니지만 현대차 투자 가능성에 대한 모멘텀이 주가를 좀 더 끌어준다고 보실까요? 예, 뭐 그렇게 저는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게 사실 오늘 이제 첫 상승이 나온 날이고 어느 정도의 좀 윗꼬리를 다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좀 기술적인 분석도 굉장히 좀 한정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더라도 오늘 나온 차트와 이제 그 동안의 흐름을 좀 놓고 본다면 차트로 봤을 때는 추세는 어느 정도 좀 완만하지만 그래도 우상향을 계속해서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뭐 저점을 계속해서 높이는 모습을 좀 보였었고 약간의 이제 과매수 구간이 나온다면 일부 조정을 받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어느 정도 좀 우상향한 모습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 우리 안 그래도 좀 차트 잘 보시는 우리 최 파트너께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듯이 오늘 나왔었던 시초가 아니면 조금 보수적으로 본다면 21,000원 정도의 그런 좀 손절을 잡고 이런 좀 이슈에 매매를 하신다면 저는 뭐 충분히 어느 정도의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좀 기대를 좀 해보면서 지금 현대차가 던져준 그런 이슈에 따른 로봇 관련 종목들의 좀 간헐적인 그런 강세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전기술 보겠습니다. 한국동서발전과 설계기술 용역 공급계약 체결 소식에 이어서 폴란드 원전 수주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오늘 BHI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원전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공급계약 체결 효과 그리고 원전 수주 시 기대 효과부터 들어볼까요? 네, 원전주들의 어떤 모멘텀은 결국 수주겠죠. 주목될 것은 국내 내수 시장에서 제가 항상 얘기했죠. 국내에서 정부 정책에서는 원전을 얘기하지만 국내 시장에서 새로 신규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결국 해외 수주인데 해외 수주 소식에 있어서 최근에 나왔던 거 폴란드도 있고요. 우간다도 있고요. 많아요. 유럽도 있고요. 근데 주목될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한전기술이라든가 원전 관련주도 움직이는 것은 튀르키예, 부터키죠. 튀르키예 지진에서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작년에 한번 여러분들이 공시나 뉴스를 찾아보시면 튀르키예하고 MOU 맺었다는 얘기였어요. 원전에 대해서 논의. 뭐 사우디도 있고 많습니다만 결국 이번에 지진 난 이후에 올해 내 어떤 수주 가능성이 튀르키예죠. 빠르게 좀 논의가 되고 협력 관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작년부터 1년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는 모습인데 원전은 딱 하나입니다. 결국 국내에서 어떤 계약이 아니라 해외에서의 수주 가능성 모멘텀인데 그 뉴스가 불거지고 갖고 올라오면 원전 관련주는 관심 있게 뜨거운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모멘텀으로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 외국인과 기관 수급 흐름도 양호합니다. 횡보하던 주가가 이제 위로 좀 방향을 잡아가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추가 상승 여력은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네, 그 기술적인 거 같이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한정기술 장기적인 흐름과 단기적인 흐름 빠르게 볼게요. 이게 지금 장기적으로 12,000원대에서 올라왔던 거에 하프 자리, 중간 눌림 자리가 64,000원대인데 64,000원대에서 등락을 해주다가 지금 단기적으로 저점을 높여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최저점에서 1차적으로 상승 나왔고 내려갔고 전저점 안 깨지고 다시 올라왔죠. 오늘 고점은요. 윗꼬리가 달려서 뭔가 수상하다. 찜찜해. 아니에요. N자 상승으로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향후에 빠졌던 추세 하락에서의 반등 상승을 다시 이어가면서 새로운 추세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힌트가 되는 오늘 매집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이 자리죠. 2월 달 최저점 자리 61,900원인데 이 자리가 계속 지지하고 있다면 눌림 구간에서의 재상승의 흐름을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조회수 업앤다운에서는 KCS, SPG, 한전기술 주요 이슈를 통해 전략까지 점검해봤습니다. 개별 모멘텀에 따른 종목 장세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쏟아지는 이슈 속 연속성 있는 모멘텀 잘 포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내일을 여는 유망주는 어떤 종목이 될지 전문가 두 분의 내어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정경민 차장 대부시스터즈 그리고 최수창 파트너 이루다 가지고 오셨는데 미용 의료기기의 봄날이 다시 좀 찾아올까요? 특히 뭐 요즘에 우리나라 업체들 큰 폭의 성장세를 나타내면서 글로벌적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루다의 경쟁 스토리 들어보겠습니다. 경쟁 스토리 높아요. 아주 좋나요? 우리 또 3주 전인가에 이거 관련된 거 하지 않았습니까? 이슈를 한번 다뤘는데 이루다는 일단 실적을 보면 실적에서 얘기해줘요. 작년에도 이렇게 좋을까? 뭐 코로나 때문에. 근데 보면 작년 실적이 매출이 463억이고요. 영업이익이 83억인데 2021년도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100% 이상 증가했어요. 매출도 증가하고. 지금 중국 시장에서는 이루다가 진출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시장에서 유럽에서 호조를 보여주는데 이 회사가 지금 미국의 큐라텔인가요? 그 유통기업인데 판권 갖고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하고 2026년까지 연장 계약이 돼 있습니다. 또 이 당사의 제품력이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고 그래서 FDA에서 승인 받은 이후부터 상당히 인증받으면서 판매가 잘 이루어지는데 또 판매가 잘 이루어진 이유가 있어요. 시술 비용이 이 회사께 저렴합니다. 경쟁사는 한 2,500불 정도 하는데 미국에서 당사의 이 의료기기로 시술할 때는 1,300불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아마 우리 앵커님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피부 미용 가는데 같은 서비스고 같은 그런 경쟁력 있는 제품이라면 조금 더 저렴한 시술 가성비를 또 따져야죠. 그렇죠. 이런 높은 가성비 때문에 이루다가 본격적으로 올해도 매출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원택 같은 경우가 이제 또 비호를 제치고 네. 미용 의료기기에서 좀 잘 가던데 그러면 이루다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많은 수급이 몰리는 것 같진 않아요. 네. 이제 조금 비상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얼마 전에 이 차트 상황에서 관심 받고 급등을 했었어요. 이 당시 하루에 거래 대금이 1,200억. 이 회사 시가총액이 얼마짜리냐? 1,400억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엄청난 매집이 이루어졌다. 자전 거래가 터졌던 회전이 됐다는 얘기죠. 지금 올라간 폭에서 보시면 딱 요 직전 마디에서 올라간 폭의 하프 절반 수준까지 눌렸으니까 오히려 쫓아가서 살 때가 아니라 지금은 눌렸을 때 산대. 눌릴 때 보면 거래가 좀 줄고 있죠. 지금 좋은 자리네요. 네, 소강 상태.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눌림 자리.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은 가짜 눌림목인데 왜냐하면 외바닥에서 올라왔죠, 눌렀죠, N자 상승 나왔죠. 그러니까 외바닥에서 올라왔다가 누를 때는 가짜 눌림입니다. 잠깐 넘어가서 보면 이런 구간에서 보시면 올라왔다가 확 빠지잖아요. 이거 외바닥에서 올랐을 때는 가짜 눌림인데 N자가 지금 성립된 다음에 눌리는 건 진짜 눌림. 지금 가격대는 눌림 매수 가격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좀
더 길게 13,000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표가 13,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정경민 차장의 종목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 시스터즈 가지고 오셨는데 네. 뭐 쿠키런 킹덤으로 워낙 유명하죠. 네네. 근데 게임주가 아직은 조금 길을 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 중국에서 이제 좀 빨리 좀 훈풍이 네. 불어야 되는데 이제 좀 시작이 될까요? 네, 뭐 그만큼 이제 주가는 부담 없는 그런 상황이고 뭐 맨날 이렇게 좀 높이 올라가 있는 거 뭐 한 달 전에 얘기해 주지 뭐 이런 좀 얘기가 좀 이차 전지 많으셨잖아요. 같은 거. 그럼 이제 뭐 네. 부담 없이 사서 뭐 한 달 정도 기다린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닐까 해서 좀 선정을 하게 됐고요. 전년 실적이 좀 실망스럽게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기대되는 신작이 좀 있어서 저는 5월 정도에 좀 강한 좀 슈팅을 좀 기대하면서 현 시점부터 좀 저가 매수 시각으로 접근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쿠키런이라는 단일 IP입니다. 사실 뭐 다른 게임이 없죠. 다른 IP가 없죠. 그래서 하지만 오랜 그런 좀 히스토리와 함께 게임 IP 자체의 인지도가 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확장성을 좀 갖고 있다라는 특징이고요. 오랫동안 좀 적자를 보였습니다만 역시 쿠키런 킹덤이 코로나 시점에 대히트를 치면서 10배거가 나온 그런 종목입니다. 작년에는 뭐 인건비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쿠키런 킹덤의 매출이 좀 줄어드는 거와 좀 같이 더해지면서 좀 주가가 한때 20만 원을 넘보는 그런 수준에서 지금 5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까지 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뭐 주가에 대한 부담은 뭐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제가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보니까 쿠키런 오픈 스매시가 5월 늦어도 6월이면은 출시가 될 거라고 좀 하고 실시간 또 대전 배틀 방식이기 때문에 쿠키런 IP상 가장 높은 매출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5만 원 이하에서 좀 매수를 해 들어간다라고 하면 좀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목표가 어디까지 볼까요? 일단 저는 한 7만 원 정도까지는 좀 열어놨어요. 그래서 네. 뭐 차트를 굳이 보여드리지 않더라도 뭐 전고점 7만 8만 원으로? 원까지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한 7만 원 부분까지는 신작 출시할 때는 어느 정도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최수창 파트너의 이루다 그리고 정경민 차장의 대부 시스터즈 만나봤습니다. 지금 둘 다 좋은 자리라고 했으니까 이제 진입으로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해보자라고 좀 전략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돌려보실 때는 내어주 유튜브에 검색을 해서 보시면 되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수창 와운의 파트너, 정경민 IBK 투자증권 판교 WM센터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